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사이에 수도권에 대규모 교통호재를 품은 아파트값이 시차를 두고 이제 강세장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GTX B노선 근처에는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슈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알짜 지역까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목요일에 함께 하실 분 유광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전화번호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세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사님께서 서울시 교통호재를 쫙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서울시에서 주요 건설 공사 현장들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설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현장이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건설 알림이 사이트에 보면 이런 교통호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 집 앞에 어떤 공사 현장 이런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정보가 아주 온라인 서비스가 잘 오픈이 된 곳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고 5개의 현장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보화할 것인지 그리고 돈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재물포 터널 공설 공사 현장이라고 해 있고 D-Day가 지금 72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알림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D-Day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 재물포 터널은 공정은 몇 프로고 실제로 계획은 몇 프로였는데 공정은 몇 프로고 달성률은 몇 프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건설 알림이 사이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9호선 3단계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D-Day가 6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는 개통을 하려면 올해 말일로 개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보통 신림 경전철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D-Day가 1196일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 현장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D-Day가 676일이어서 한 2년 정도 남았고 2020년도 8월이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할 예정이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개통 시기 이런 것들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D-Day가 85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을 건설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재물포 터널 건설 공사 구간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실제 지금 아직은 공사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보실 수는 있고 나중에 공사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공사 위치, 공사 기간,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 내용들을 좀 따와서 이렇게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사이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공구별로의 그 최근의 사진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D-Day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씩 줄여가는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포털에서 주요 정보들 검색해 보시면 상업적인 광고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설 알림이 사이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공사 기간도 2015년 10월에서 2020년 10월이니까 약 한 2년 정도 남은 거고 그것이 이제 721일과 보시면 날짜가 딱 맞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호선 3단계 건설 공사입니다. 보통 3단계가 오픈이 개통하는 날짜가 뭐 10월이다, 11월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67일 남은 것이 맞고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67일이 남은 것이고 12월 31일 날 공사가 딱 끝나고요. 실제로 사이트에 보시면 달성률이 아마 지금 한 98%에서 99%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강남, 송파, 그다음에 강동구 이런 지역의 주요 호재들이기 때문에 개통이 어디가 되는지 그다음에 출입구가 어디 뚫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 연락처들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림선 도시철도 이 부분도 관악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에게 큰 호재인데요. 아마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아니면 1번 국도 타고 가시다 보면 공사 현장들 보실 텐데요. 이것도 지금 2022년이면 신림 경전철이 개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드컵 대회도 아마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타시다 보면 공사 현장들 보실 텐데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8월 30일이면 개통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시는 정보들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인데요. 공사 기간, 그다음에 연장 터널이 얼마인지, 터널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대 초반이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알림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들 이외에도 집 앞에 뭐 수도공사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어디, 주무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공사는 어디서 하는지 이런 내용들, 담당자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 따라 돈이 모인다고 하죠. 신안산선 개통 호재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알짜 정보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이 완료됐고요.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 살펴볼까요? 2억 2,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전망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독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로 한번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금천구 독산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임대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아마 임대 수익률이 금천구만큼 높은 지역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임대 수익률이 높은 주 원인은 금천구에는 G밸리라는 아주 큰 업무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로공단이라고 불렸던 지역들이 지금 G밸리로 거듭나서 그 주변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2단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들을 가서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공사 현장들, 높은 15층 이상 건물들 지식산업센터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되는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단지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는 지금 독산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현장 꼭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지금 1호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1호선만 다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은 위치,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요. 신안산선이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되기만 하면 아마 그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도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측으로는 신안산선이 공사 예정이고, 왼쪽으로 지금 이 독산역에서 가산시설단지 역 쪽으로 보시면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대 초반이면 지하화되고 공원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구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의 진출입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 현장들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G밸리에는 지금 여의도의 공실 이런 것들, 사무실, 오피스 공실, 그다음에 그 실제로 광화문 주변의 오피스 공실, 강남의 오피스 공실 이런 것들 많이들 뉴스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오피스들이 어디로 이전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G밸리 쪽으로 이전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십니다. 상대적으로 교통도 좋으면서 쾌적하기도 하고 주차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물건지는 독산역에서 한 요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G밸리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단지, 2단지, 3단지에 거주하는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오셔서 그런 입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교통 호재가 역시 있어야지 가격대가 오르는데, 금천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강남 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통을 해서 강남구의 접근성, 그다음에 왼쪽
그 상습 정체구역이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는 주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신안산선 독산역 예정지하고 물건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두산길 간 지하차도라고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오는 것이 수출의 달이라는 외길로만 넘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정체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금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길로 연결이 되고 그 길이 신안산선과 이렇게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물건지하고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그런 것들 꼭 직접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지금 물건지에서 보시면 인근에 공군 부대가 크게 있습니다. 그 공군 부대가 SH공사하고 금천구하고 MOU는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 시행 전략 수립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과연 이 지역이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지 1, 2인 가구의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도 힘이 있지만 쥐밸리도 힘이 좋은 개발 호재입니다. 동시에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곳. 이제는 건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달에 막 준공이 됐고요. 지금 7층 건물 중에 5층입니다. 로얄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고 5층 중에도 남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장점이고요. 에어컨하고 옵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단지형으로 지어져 있고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건설을 보시면 그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 주차가 한 50% 정도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 70%에서 80%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1, 2인 가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황들이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꼭 현장에 오셔서 실물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격 정보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출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시면 3천에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서울 시내 물건들을 보시면 매매 금액이 2억대 후반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임대 수익률이 높은 물건이니까요. 그걸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핫한 곳 찾아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도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9호선 증리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4층 건물 내 9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강서구요. 이름값 할 수 있을까요? 입주 여건 개발 호재로 들어볼게요. 네, 1, 2인 가구 투자하실 때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소형 주택들 투자하실 때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대중교통과 얼마의 접근성이 좋은지 이 두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 다 매우 만족하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보시면 지금 물건지에서는 마곡지구가 대규모로 계속 공사하고가 있고 실제로 지금 LG 사이언스 센터 같은 경우에 일부 입주를 했고요. 그 주변에 계속 대기업의 R&D 센터들이 하나둘씩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발산역 옆에는 2대 의료원이 공사 중인데 내년 1월이면 전체적으로 다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하고 2대 의료원 이런 대형 업무지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가양역과 증미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증미역과는 도보로 한 6분 정도가 걸리고요. 가양역과는 도보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인데 거기에 더해서 서부광역철도라는 예정 철도가
아마 장기적으로는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역까지 생기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중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지에서 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라인이 공항대로인데요. 공항대로 타고 가시면 마곡지구하고도 접근성이 가깝고 마곡지구 지나면 바로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타고 가시면 여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이시면 증미역 다음에 등촌역 다음에 염창역인데 염창역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월드컵 대교가 현재 공사 중이고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부분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거의 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대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아마 이 주변 지역들이 마곡지구의 고임금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액으로 묻어두시고 좀 그 큰 그림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가용 타시면 월드컵 대교라든지 아니면 그 다리 건너자마자 또 마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광역철도 서부광역철도라고 하는데요.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3차 국가철도망에 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 좀 빠르면 빠를수록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차량 기지 장소를 지금 용역 중이고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세 개의 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실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만나고 5호선과 만납니다. 그래서 9호선 저희 물건은 강서구청하고 가양역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지구 배후 수요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곡지구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관광 삼아라도 가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요 맛집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곡지구는 워낙에 지금 소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마곡중앙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최근에 일부가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것들 보셨을 텐데요. 이 공원이 어느 정도로 큰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망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습지 생태공원이고 한강에서 물을 끓여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도 꼭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호재입니다. 월드컵 대교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두 개 다 서울시에서 건설 공사들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큰 공사들이고요. 교통호재로는 충분하다. 상암 DMC로의 접근성, 여의도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장기적으로 난 월세 받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꼭 현장에 오셔서 샘플하우스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 개발 호재야 서울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등촌동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건물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요. 골조 공사는 전체 14층 중에 지금 한 13층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공사가 많이 진행돼 있다 이 부분하고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중에 9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얄층이기도 하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 에어컨이 거실에도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단문형 냉장고들이 설치가 되는데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된다. 그분들도 큰 강점입니다. 옵션에서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에어컨 2개에다가 양문형 냉장고가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격 정보도 바로 들어볼게요. 투자 금액 어느 정도면 될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전세 안고 투자하시는 금액은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약 7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아마 매매 금액이 좀 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꼭 현장에 시장 조사해 보시면 2억 8천대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격대가 잘 책정이 됐으니까요.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인베스먼트 유광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